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세로프의 소녀와 복숭아와 20세기 러시아 작가 유리 나기빈의 메아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그림은 22살의 바실리 세로프가 그린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 후원자 사바 마몬토프의 딸 베라를 그린 것입니다. 소녀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세로프는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달성한 모든 것은 신선함이다. 나는 실물에서는 항상 느낄 수 있었지만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신선함을 표현하고 싶었다. 한 달 이상을 그리면서 가련한 소녀가 녹초가 되도록 괴롭혔지만 옛날 거장들처럼 그림이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그 신선함을 보존하고 싶었다. 마몬토프파를 형성했던 아브람제보 영지 저택에 가면 지금도 복숭아 소녀의 복사본이 이젤에 걸려서 식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세로프의 방으로 불립니다. 세로프는 러시아의 메세나로 불리는 예술 후원자 마몬토프의 후원 아래 그의 저택에서 머물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그려낸 작가가 러시아의 20세기 작가 유리 나기빈입니다. 바로 1960년에 발표한 메아리란 작품이죠. 한국에서는 지만지 출판사에서 발간된 유리 나기빈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메아리는 휴양지에서 만난 10대 소년 소녀의 우정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자 주인공 세료자와 여주인공 비티카는 휴양지 시네구리아의 텃세심한 동네 아이들과 섞이지 못한 채 바닷가에서 따로이 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를 수입한다는 같은 취미를 가졌다는 동질감 때문에 친해지게 되죠. 세료자는 바닷가에서 신기한 돌들을 수집하고 있을 때 벌거벗은 채 선탠을 하고 있는 깡마르고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가는 팔과 다리에 회청색의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의 비티카를 만나게 됩니다. 세료자가 정성스레 모은 돌들을 내보이자 비티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은 메아리를 수집한다고 하죠. 비티카는 세료자에게만 자신의 수집품들을 보여주겠다며 산에 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은 다음날 비치카가 모아둔 메아리들의 세계로 탐험을 떠나기 위해 해변산을 오르게 됩니다. 비치카가 수집한 메아리들과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세료자를 감동시키게 되죠. 비치카의 안내에 따라 절벽과 계곡, 산 정상, 동굴 등에서 메아리를 부르고 그때마다 메아리는 새로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파이프가 구르는 듯한 굵은 목소리의 메아리, 유리처럼 날카로운 메아리, 완두콩 소리가 나는 메아리, 산 스스로가 한숨을 쉬는 듯한 메아리 등의 소리들은 세료자를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메아리 순례가 끝난 후 자신의 수집품을 자랑하는 미치카에게 세료자는 메아리는 모든 사람한테 다 대답하는 거잖아 라며 충명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둘은 가까워지죠. 그런데 항상 벌거벗은 채 수영을 하던 비치카를 동네 아이들이 발견하고는 놀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료자는 그녀를 방어해주기보다는 아이들 편에 서서 같이 놀리게 되죠. 비치카는 아이들의 놀림과 모욕을 당한 채 혼자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세료자는 비치카와 멀어지고 아이들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세료자는 가시옥에서 비치카가 수집한 메아리를 들려주겠다며 아이들과 함께 나서게 되죠. 세료자와 아이들이 등산에 나선 다음 날은 비가 왔습니다. 세료자는 메아리들을 불러보지만 비치카가 수입한 메아리들의 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세료자를 허풍쟁이라고 무시하게 됩니다. 비치카와도 멀어지고 동네 아이들에겐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로 몰린 세료자에게 왜 메아리가 대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남게 됩니다. 비치카가 어머니와 휴양지를 떠나게 되는 날, 그녀는 그 비밀을 밝히며 동네 아이들에게 자신이 말한 방법으로 메아리를 다시 들려주라고 말하게 됩니다. 메아리의 비밀은 바로 어떤 자리에서 소리치느냐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다 쪽에서만 소리쳐야 하고 낭떠러지에서는 밑으로 몸을 떨어뜨리고 절벽을 향해 곧장 대고 소리쳐야 하며 협곡에서는 목소리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가장 깊은 곳에 대고 소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의 섬세한 소리에 비치카가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세료자는 비치카의 메아리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비치카의 아름다움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세료자의 엄마가 비치카를 본 다음에 어쩜 그리 예쁠까? 오똑한 콧날, 회청색 머리카락, 큰 눈, 또렷한 윤곽,
좁은 발꿈치, 손, 그 큰 입은 또 얼마나 예쁜데 라고 감탄했을 때에야 비로소 비치카를 다시 보게 되죠. 비치카의 외적 아름다움도 알아채게 됩니다. 자신을 못생겼다고 늘 생각하던 비치카에게 엄마의 칭찬을 선물처럼 전해주면서 둘은 아쉽게 작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료자의 가슴에 메아리로 남습니다. 비치카가 그 세월 동안 세료자에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도 찾지 못했던 산의 소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연을 신뢰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었던 꾸밈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아리의 결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비치카는 다리를 건너 떠나는 버스 안에서 창문 너머로 세르자에게 동전을 던집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묘사되죠. 공중에서 반짝이던 그것은 내 발 아래 먼지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 있었다. 여기에 동전을 던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그리고 세르자의 다음과 같은 독백이 이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떠나는 날이 왔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면 나도 동전을 던질 것이고 그러면 다시 비치카와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었다. 한 달 후 우리가 시네고리아를 떠나게 되었을 때 나는 동전 던지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세르자의 마지막 고백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랑의 실패가 과거처럼 신분의 차이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 운명의 장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심한 행동, 망각, 이런 인간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으로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메아리를 수집하는 소녀 비치카는 세로자의 가슴 속에서만 남게 됩니다. 메아리를 수집하는 소녀라는 정말 소재가 독특한 작품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세로피의 소녀와 복숭아와 유리나기빈의 메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